김복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령문화원에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3차에 걸쳐서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이 왜 건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집중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령군수나 경남도지사,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은 물론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이제 외에서 어떻게 건립해 갈 것인가 그걸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다 조선학회 순환 사건으로 인해서 남저희 이우식 선생님과 고루 이문무 박사님, 한매 안호상 박사님께서 이 세 분을 비롯한 33분 선열들의 사유방식과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의령의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을 건립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술 발표회를 했고 한글 주간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포했으며 한글 기념식과 말모의 탄생의 주역을 알리기 위한 전시에 조선대학회 33인 세로 펼침막 설치, 남저 이우식 선생님 묘수 참배, 고르길 걷기 축제, 한글 시집발간과 시화전,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등을 방문하면서 앞서 발표에서는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들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느라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학의 성소요, 국어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충렬의 고장 의령에서 세분석학의 연구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 부산, 마산, 창원, 진해, 진주 등 경남도내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한 우리 의령군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원장님 우리 어떻게 이분들 좀 조남을 적어놔놨다가 다음에 특별 회원으로 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상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목 선생님께서 기조 발표를 하셨고 김서롱, 차미나, 김정대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위성욱 선생님과 김덕현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이게 제가 토론을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잡혀져 있는데 시간 통제를 어쩔 수 없이 좀 하겠습니다. 5분 정도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적죠? 5분씩 드리고 그리고 답변하는 분들께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단 보너스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자유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이 학술 발표에서는 이 자유 토론 부분이 아주 유용하고 유익했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발표 내용을 종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그러한 것들을 채택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선생님과 토론하실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조 발표를 해주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서정목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발제를 해주신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김수롱 선생님과 한글닷컴 대표 차민아 선생님,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대 선생님,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주신 창원대학교 인문대학장 허철구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지정 토론하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JTBC 내셔널팀 부산 총국장 위성욱 선생님, 한글학계 경남지휘장이며 산청교육장이신 김덕현 선생님. 네, 그럼 위성욱 선생님, 김수롱, 차민아 선생님의 주제 발표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창원에서 왔는데 오기 전까지 제가 이번에 토론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어령에서 이렇게 국립국어 사전 박물관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제가 언론인인데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령 내에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고 학술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우리 국어 사전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와 그리고 노력들을 해오셨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논리들을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알려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토론자가 되고 나서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이렇게 신문상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제 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진 이 도서관에 대한, 박물관에 대한 이런 불씨들을 어떻게 전 국민들한테 알려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제 고민과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 생활, 기자로 생활한 지 한 20-30년이 되는데 사실상 모든 이슈들은 인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박물관을 짓자고 하면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녹두 장군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요새 또 아마 보셨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 이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유수 선생님이나 이문호 선생님이나 안호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끌어내는 건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부산에 저하고 성씨가 같습니다. 미국의 위트컴 장군이라고 한국전쟁 말기 때 군수사령관으로 부산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부산역 대화재가 났었습니다. 한 3만여 명이 그 대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전쟁 말기니까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미국 군수물자를 풀어서 그 대화재 때 이재민들을 이렇게 도운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군수사령관이 전쟁을 위해서 가져온 물건을 재건을 위해 쓰고 이래 했으니까 당연히 미국 본토에서 난리가 났겠죠. 당장 군법을 어겼다 해서 미국에서 청문회를 불러 들어왔는데 이 위트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전쟁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자를 받아와서 부산에 지원을 해서 부산이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부산대 건립에도 이 사람들이 관여됐고, 좀 이 위특검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수년 전부터 계속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이 계셨어? 라고, 당연하게 그 시대 때는 그 3만 명이나 되는 이재명이 생기고 엄청나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회자가 됐을 건데, 지금 우리 조선학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일반인들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서 다시 환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환기를 시켜서 그 다음에 위특검 장군이 최근에 동상이 세워졌거든요. 부산에. 한 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관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모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추진이 다 안 됐습니다. 3억 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3만 명의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1인당 10,000원씩 내서 동상을 세우자라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통해서 위특검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공감을 받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확산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13,000여 명이 돈을 모아서 사무관을 만들어서 동상을 건립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보면은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민 참여가 일어나야지 결국에는 아까 전에 군수님도 오셨지만 이 정치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저희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제가 일반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지만 왜 국립박물관을 어린해져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 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례인데 제가 오늘 저기 김영래 교수님께서 제 대학 은사님이신데 제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민 참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는 모색하는 단계가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참여하는 방법 중에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국민들 마음속에 박물관을 먼저 지어야지 우리가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박물관을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반 시민들한테는 사전이라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하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시민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렸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언론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시민분들을 위원회 같은 거로 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하는 언론인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로 여러 가지 시민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얼마 전에 엑스포가 지금 어저께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엑스포를 유치할 때 시민위원회가 한 7, 8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무도 그분들한테 무슨 비용을 지급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전사가 돼가지고 각각 응원전을 펼치고 자기의 노력과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언론인들 이렇게 초청하는 거라든지 발제자로 세운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 내용을 접해야 됩니다. 저도 무지해서 모르니까 그동안 기사를 안 썼는데 제가 토론문을 보고 발제문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게 되면 이 보도를 보고 어떤 분들이든 자세하게는 모를 겁니다. 이런 보도들이 쌓이게 되면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이 내용들을 모아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차곡차곡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두서 없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이 구호 국립사전박물관을 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데 앞으로 이 학술 토론의 좀 방향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 선생님께서 김서롱 차민아 선생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에 질문 특별하게 계시질 않았는데 방금 토론을 들으시고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요약해서 좀 해주시죠. 예,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뭔가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그걸 이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 그런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꼭 정부 예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국립이니까요. 그거보다 먼저 이 모금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삼성, 사회적 공헌기업 기금과 더불어서 요즘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공공 모금 같은 게 많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 박물관의 공감대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전 국민들께서 10만 원씩 내면 이거 많은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면 아마 진짜 저기 정부 예산 안 받아도 어느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한테 박물관에 그 사전 벽돌 같이 이름 새겨드리면 다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뭐. 네, 국민적 공감대 관련한 부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토론문에도 담으면서도 뭐 어떻게 공감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토론문에도 담았지만 이금로 박사님에 대한 이화가 굉장히 많고 아까 표준어를 만들기 위한 뭐 고추장 하나만 가지고도 뭐 단가지장 뭐 꼬치장 뭐 여러 가지 있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 표준어가 물론 이후에 누군가는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이런 일제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게 만들었다 이런 콘텐츠들을 의령분 차원에서도 물론 만들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좀 뭔가 받는 콘텐츠들 몇 초 무슨 유튜브 영화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받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잠시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위승욱 선생님께서 그 언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령이라고 하는 이 지역 한계성 때문인지 몰라도 언론 보도를 중앙에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거든요. 나는 오늘 이것의 보도가 위에 걸 보고 조금 실망을 했어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중앙판에 함대해 달라고 우리 위성욱 총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요? 근데 디지털로 저희들이 전국에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새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문보다도 디지털에 저희들이 네이버에 구독자가 500만 명이거든요. 제가 저 기사도 제가 오늘 나올 때 보니까 한 15만 명 가까이가 읽었습니다. 기사를.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몇 달 안에 저런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물꼬를 트듯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10년 남았는데 총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홍윤표 교수님께서 중앙지 한 군데만 터지면은 중앙지는 다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 디지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JTBC 전국장 맞으시죠? 이제 방송 한번 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는 제가 말 안 해도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위승욱 총장님은 과거에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미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자로서 경남에서 아주 빼어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 중앙일보와 JTBC 그 지역 총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외람스럽게 제가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말 안 하면은 효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선생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정대 선생님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글학회 경남 지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오늘 어령에서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에 또 크게 힘을 보태야 되겠다 싶고, 또 어쩌면 우리 말과 글을 쓰는 입장에서 당연히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책무성도 느끼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성수연, 김복근 두 공동 대표님과 또 오태양 군수님, 그리고 앞에 학술 발표를 해준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 내용은 앞에서 김정대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학술 발표 두 편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에 대해서 더욱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글학회가 아니고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신 그 세 분의 중심 인물에 대한 명분만으로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2015년 국비 950억 원을 들여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공모를 했습니다. 그 언론 기사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9개 시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시도 가운데 서울이 단연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돼야 한다. 다음은 이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활자로 말하면 우리가 빠질 수 없다. 세계적으로 직지심체 요절로 책을 찍은 곳이 여기고,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그 눈이 아프면서도 완성하신 곳이 이곳이다. 우리가 여기로 와야 된다. 그리고 파주,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인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문자의 출발이 우리 방구대의 그림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외솔 최연배 선생의 뜻을 기려서 우리는 한글 문화도시를 선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와야 된다 했지만 결론은 올 6월에 완공이 돼서 개관이 됐습니다. 어디에 됐을까요? 인천 영종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러한 열기를 더욱 강하게 모아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계에 몸을 담으면서 좀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또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학술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주가 국어학 중심의 내용들이 많았고, 또 우리 선생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세 분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설명해서 이 충분한 그 명분을 얻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을 지속해 가면서 좀 더 방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그 한 인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고유의 박물관 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용자들은 어쩌면 전문가들이나 어떤 특정 분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학생들이고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새롭게 또 방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왜라는 그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라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건축학 등 다양한
이 컨텐츠가 가능한 이런 부분의 전문가까지 모셔서 같이 병행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학 책을 좀 읽어보니까 박물관조차도 우리 인식과 다르게 변화가 왔더라. 박물관은 희귀한 것을 보관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도록 하는 정신적 산물을 넘어서 이제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박물관도 요 근래 방문해 보시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마제석기 이런 말 없습니다. 그 학예사들이 노력해서 순 우리말로 알기 쉽도록 학생들이 교육의 장소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박물관도 이제 교육 기능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학술 발표회도 그와 같은 응용 학문적인 그런 분야가 같이 이제 발표가 된다면 우리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양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인천 영종에 지금 6월에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심사 과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을 제가 보니까 5가지더라고요. 개발의 용이성, 두 번째는 역사적 연계성, 세 번째는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성, 이 5가지를 갖고 채점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명분이나 모든 것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산을 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 특히 국립으로 설립이 될 때에는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근래 또 국립박물관 이런 문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3월에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경제성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망설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경남교육청에 몸담은 입장에서 긍정적 청신호를 우리 어령에서 쏘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건물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미래교육원입니다. 어령군하고 MOU로 출발이 됐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난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이제 이제 학생들을 받기를 시작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이 통계 조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다녀간 숫자가 1일 523명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69일간 방문자가 43,181명으로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어령이 이 지리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을 만들면 온다는 확인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힘을 더 모으면 이와 같은 경제성과 연결된 접근성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우리가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의 어령에 서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글은 많이 적었지만 시간이 제한이 돼서 세세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성이 있는 체험형 박물관. 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김선홍 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좀 역사, 문화관 이와 같은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가 일반인이고 학생이다.
국어 전문가가 아니고 향토해로 똘똘 뭉쳐진 외지인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령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 요즘 하는 얘기로 스토리텔링이 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확산시켜 갈 수 있도록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아까 네피아 대표 이판정 대표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아마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박물관 이게 어령에서는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면 오히려 좋겠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 현실을 구현해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국내가 아니더라도 어령에 이런 것을 방문해서 내용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성욱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연결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 스토리텔링 된 것을 가상 공간에서 구현해주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에 어령에는 그런 것이 있지 그 이야기를 알고 어령에 와서 체험을 해봐야지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끔 하면 오히려 이 국립국어사전박물관으로 인해서 어령이 더욱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두 번째 메타버스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박이 말 수집과 어휘 수집 보존 활용에 관심을 갖는 이 박물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생각. 이 사투리입니다. 이 토박이 말, 북한 말도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토박이 말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앞에 발표한 학술 논문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 제외된 논문 가운데 보면 어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런 어휘들을 여기서 모으고 그런 어휘의 하나의 이야기를 입혀서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아까 얘기가 겹치는 부분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어쩌면 짠 것도 아닌데 이야기가 주장하는 것이 김수롱 원장님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와 같이 체험과 이런 행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문화어까지 수용하는 이런 빌리지를 만드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구상해보는 이런 전문가를 모셔서 학술 발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한글학교 경남 지역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법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앞에 말씀을 저도 적극 확인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2005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기사에 보셨을 겁니다. 제가 쓴 기사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국어는 한글은 언제부터 공공언어가 되었을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국어기본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언론과 함께 여러 해 활동한 결과 결국 경남도청에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경상도 교육청에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조직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사업들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어 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게 해서 우리 시군에도 국어 책임관을 임명을 해놨습니다. 역할은 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법령의 이런 위력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또 좀 길었습니다. 저는 교육 관점에서 우리 어령이 정말 세계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말의 고마움을 알고 또 세계인들이 한글을 알고 또 그 나라 그네들의 또 말의 소중함도 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정 시간 내로 계산하면 마쳐야 되는데 어쩔까요? 지금 우리 김정대 교수님 답변도 들어봐야 되겠고 또 자유투표도 조금 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참 못했고 국회에 가서도 요짓을 했습니다. 1시간 연장을 했는데 오늘은 1시간까지 연장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봐줄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덕애 선생님께서 의령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 활동과 그 해고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는데, 김정대 교수님 짧게 질문이 따로 없으니까 아까 하신 말씀 아니면 또 김덕현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서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으면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덕현 교육장님 참 교육자답게 또 한글학교 경남 지회장 단체장답게 아주 토론문을 제가 꼼꼼히 읽었는데 발표자의 발표문보다 토론하신 분의 토론문이 더 훌륭해가지고 제가 다 수용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제안된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과정도 제가 한 번 더 짚어볼 기회가 됐고 우리 의령에 미래교양이 들어섰다. 아주 좋은 일인데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고 세 가지 제안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였고 법령이 중요하다. 국어 기본 부분 있지만은 실효성이 없다. 참 가슴 아픈 분인데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국어 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다. 이런 활동을 했으면 싶다는 마음의 다짐을 담아보면서 우리 김덕현 교육장님 토론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관님 고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는 줄이고 그냥 빠른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고 개원 토론에만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답변하실 분을 지정을 하고 질문하시면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시간은 질문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선생님께서도 2분으로 답변을 좀 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진행은 제가 객석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리가 계신 분, 여기 앞쪽에 진종삼 의장님께서 손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죠. 경남 진종삼 전 의장님이십니다. 저는 가만서 도의원을 했습니다만 제 고향이 의령 하정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하정면 보천이라는 데 심시촌이 있는데 거기서 군북면 또 심시촌으로 처가살이로 와가지고 가만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질문보다도 오늘 여기 와서 좀 제가 도의원 출신으로 섭섭한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지방의원이 오늘 참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또 도의원, 의령에도 도의원 있고 군의원도 있을 텐데 언론에 나오는이나 도의회에서 발언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게 1991년에 부활된데 부활될 때 제가 도의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가 지방이 발전되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우리 농촌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의령분이 계시면은 지방의원들 모아놓고 좀 협조해달라고 하면은 오늘 도지사도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지방의원들 관심을 가지면.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공약을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예, 의장님 그 부분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방 행정감사가 있어가지고 도에 가셨고 아니 오늘 군의원들도 전부 있는데 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5분 발언도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지원을 해주셨고 우리 전임수 전 의장님 이런 지적이 있어도라고 우리 군의원님들 또 도의원님께 전해서 이런 핀자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이게 오늘 이 자리 그 군의원, 도의원뿐 아니고 어려운 전 국민이 똘똘 뭉쳐야 이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요 가까이 계시는 분부터 먼저 한번 마이크 드리시죠. 앞쪽으로 좀 오십시오. 예, 먼저 질문하시고요. 예. 예, 앞에 좀. 감사하고요. 계속 발표를 1차, 2차 할 때마다 다 참여를 했는데, 첫째, 국립국어 사전박물관을 설립을 하려면 지역민의 의지와 학자들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패널이나 발표자들께서 참석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국어국문학자 계열이십니다. 다른 계통의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민아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의 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 기능이 아니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의령이 특화되려면 라키비움 형태의 박물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석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령의 국립국어 사전박물관이 성공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한국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복훈 박사님 서울에 오셨을 때 잠시 이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전 박물관만의 컨텐츠 변별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박물관, 또 문자 박물관, 요즘에 청주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독립기념관, 조선학회를 중심으로 이걸 한다면 또 독립기념관에도 어떤 컨텐츠가 일부분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한글 박물관만이 가져갈 만한 컨텐츠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세계의 다양한 세계의 사전이 이제 모일 거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일단 그 이야기 듣고서 제가 이번에 학술회 때 와서는 어떤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냐면 아까도 저희가 발제를 하다가 시간이 좀 쫓겨서 저희가 좀 준비했던 것을 발제를 못한 부분과 연계를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전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좀 확산성이 커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물관은 무수히 많잖아요. 물론 김해에도 한글 박물관이 있고 그럼 얼마나 유동인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을 방문할 것인가 그런 건물만 하나 지어놓고 그냥 말 것인가 이것에만 멈추기보다는 저는 의령을 중심으로 아까 의령이 경남의 중심이라고 제가 이제 발제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령이 경남의 중심이었고 조선시대 택리지라는 그 택리지에 소개된 조선시대 15곳의 어떤 그 좋은 풍경을 갖고 있는 그곳의 한 곳이 의령이라면 이 의령을 중심으로 전국이 어떤 축제 이야기의 판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사전 박물관은 한글이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문자라는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류의 공간, 또 세계 기록 유산의 어떤 그런 공간, 또 세종의 공간, 이런 또 문자 축제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인천 문자박물관이나 성주와도 같이 연계되어서 가져갈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세계의 문자 축제를 그러니까 의령분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경상남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경상남도 차원에서 예산을 함께 따서 의령군과 함께 가면 좀 더 판을 키울 수 있고 의령의 이 좋은 경치 또 이 안에서 이 뭐 3박 4일간 축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실 아까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그런 축제나 아직 1분 50초밖에 안 됐습니다. 네, 가평 축제 이런 것들도 보통 2박 3일, 뭐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와서 쉬다 가면서 이 안에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메타버스 박물관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축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뭐 보고 느끼고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AR, VR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그런 것도 도입된 그런 이제 기획이 탄탄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한 추진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안드리고도 싶었습니다. 네. 예, 국장님 메모해 주십시오. 네, 메모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 전곡면 출신 전형수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한 60년 됐네요. 고향을 떠나서 울산, 부산, 산청, 서울, 진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흘러 살다가 지금 김해 장류에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도 지금 집에 가서 병든 아내를 지금 밥을 챙겨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항상 너무나 고향에 대한 애절한 그런 그리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령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어령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내가 이 시간에까지 집에 안 가고 앉아서 여기 석학님들의 그런 토론을 듣고 주제 발표를 듣고 관심을 가진 것은, 나도 곧 얼마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 이걸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런 소중한 의견들이 충분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당위성이라든지 전부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우리 어령인들이라면은 여기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고 들불처럼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종삼 이 어른은 내 중학교 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계시면서 여기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도 고마운데, 여기에 지금 행정에 있는 분도 안 보이고, 저도 이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군 의원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안하기로, 우리 어른 국민들이 좀 못 사는 지역 사람들이지만 각 호당 한 10,000원씩이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국민들한테 의회에서 발의라든지 행정 군수가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호암 선생이나 간정 선생도 개인적으로 사비로 장학금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관심만 우리가 유발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모여서 고민하고 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는 무조건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도 국민, 도비도 물론 소중하지만은 그런 것을 구걸하고 손을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삼성가나 관정역에 조금만 마음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우리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런 것을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다 어렵더라도 한 10,000원씩이라도 국민들이 여기에서 들불처럼 참여를 하면은 그게 분위기 확산의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두서없이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부는 우리 원장님께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패널들보다는. 예, 전행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절 그런 데는 모금이나 성금을 허락을 받기 전에는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어렵에 거주하고 있는 이인규라 합니다. 지금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각종 후원 기금을 거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 박물관 주지위원회에서 후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어떤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일단은 국비를 받아오려면 하면은 우리 쌈짓돈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든지 우리 항우회를 통해서 기금 조성을 활용해가지고 후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걸 후원 계좌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런 걸 개설할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지불에 터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차까지는 돈 이야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세워야 하는가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강론에 들어가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거 성금을 모으자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각자 호주머니 들어가지고 밥도 사 먹고 서울도 가고 이렇게 재경비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체가 군비나 국비를 얻어가지고 지금 밥이나 얻고 돌아다니더라는 그 국민들의 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그 강론에 들어와서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성금을 모으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기초자금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아주 늦어져서 한 분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 부지 면적은 대략 얼마 되고 소요 예산은 얼마며 건축 면적은 대략 얼마를 잡고 있는가 그거를 궁금합니다. 예. 그 추진위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비공개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말씀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공개하고 나면은 일도 되지도 않고 땅값만 올라가가지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예산은 우리가 당초 631억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은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대폭 좀 줄여서 한 300억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추가 사업을 밀고 나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있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다음 여기 우리 부산에서 오신 박윤덕 선생님. 저는 어령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4차까지 하면서 한 번도 못 와봤기 때문에 또 국어사전박물관을 건립한다기에 한번 와서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러 온 차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물관이면은 많은 자료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아까 뭐 콘텐츠 이야기 다 돼요. 우리만 합시다. 저는 그 내용을 자료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추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한다면은 또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역시 그 부분 우리 김정대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윤덕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물관이니까 일단은 그 자료를 모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또 사전 박물관이니까 사전 종류, 그러니까 사전 가면은 현대 사전은 당연히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사전 옥편을 다 포함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있는 모든 사전을 구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름이 국어사전 박물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박물관이니까 그것도 사전 박물관이니까 사전 100권 갖다 진열을 하고 있는 게 박물관이냐?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결국 사전에 담긴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우리 박물관은 단순히 사전을 모아서 진열하고 보여주고 또 하는 것, 그거는 기본으로 하면서도 결국은 언어, 랭귀지 뮤지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많은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많은 언어들을 또 개발해야 되고 해외 동포들 말까지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언어를 계속 우리가 저장해가지고 미래를 전승해줘야 되고 그래서 언어 마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일단 우리가 중요한 사진부터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모아도 두 줄로 모아합니다.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다 볼 수 있는 교육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는 공개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한 사진만 모아서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언어를 수집하고 교육시키고 전승시키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지만 세계 여러 언어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족 대표가 오신 걸로 아는데 유족 대표 중에서 누가 한 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족 대표 중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 뒤쪽에 손 들었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른 국립국어사진박물관을 이제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립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으면 국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도 생각되고 정치꾼들을 완전히 또 잘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 이 낭만에 씻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아까 그 뭐 기부 설립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어떤 형태든 어려운 국어사전 박물관은 건립할 것이다. 어떤 형태든 끝내는 어린이의 본대산 국어사전 박물관이 건립할 것이다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좀 여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서석조 시인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 매번 오셨고 고르기를 걷기 할 때도 꼭 참여를 하셨으면서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좀 늦어져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자님이 참 대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귀한 걸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발표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좀 짧게 요약해서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끝까지 많이 백두현 교수님이십니까? 경북대학교. 네, 남아 계신 걸 보니까 확실히 해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학술적인 깊이와 또 실천적인 여러 가지 전략, 방안 이런 것까지 두루 발표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수롱 선생님이 말씀하신 김정대 선생님이 이 박물관에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것은 언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낱말이 되겠죠. 사전이니까. 뭐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까 서정목 선생님 발표 속에서 실제로 이 박물관에서 만들 수 있는 또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말의 가장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향가의 가사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물시벌이라는 말을 했는데 물시울 하는 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휙 돌아가는 곡선인데요. 사람의 입시울, 그 다음에 이 문시울, 활시울 이게 전부 이렇게 타원형처럼 돌아가는 곡선에서 우리말 시울이라는 단어가 그 찬기파랑과 향찰에 말씀하신데 나타나 있고 그것을 제가 과거에 이제 시벌하고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그 함안에서 나온 그 성산산성 목간에 성산산성 여기 바로 인근의 목간에 바로 충청도 당진 지명에 김환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정 그 틀무시라는 그 지명이 함안 선상산성 목간의 물시벌이라고 나옵니다. 물사벌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런 이 지역의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사투리 속에 나오는 시울, 향가의 찬기 파랑가에 나오는 그 낱말
이런 것들이 서로 엮이면서 아주 실제로 그 친근한 우리말 속에 능식을 누구나 갖고 있고 입식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서 이런 그 교육의 내용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사전박물관이 이 교육과 실용 이런 데 초점이 두어지겠지만 실제 활동은 그러나 학술적인 이 방언 연구라든지 또 이런 향가 연구라든지 그런 학술적인 연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당연한 말씀. 기초와 실용 이것들이 분리되고 유리되는 순간 이 껍데기만 남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에 김정대 교수께서 세계 언어 사전을 우리 박물관에 모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언어 사전이 우리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수행해 나가야 되겠죠. 저희들은 이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제가 시간이 걸려도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만개 떡은 아시죠? 표준어입니다. 만개는 방언이에요. 이게 좀 이치에 맞습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대 교수께서 그걸 표준어로 제정해 달라고 국어연구원에 보낸 게 어령군에서 민원으로 보낸 게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그걸 맡아서 하자. 그런 정도로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사단법인체 등록도 안 돼 있고요. 뜻 맞는 사람들이 한 일부가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질 못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앞에 계시는 5 선생님, 저 우리 김정대 교수님 당연히 들어와 있고 전문인으로 들어와 주실 거죠?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도와주시겠죠? 김덕현 회장님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네, 도와주실 거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백도행 교수님이 처음에 와서 발표하시고 코가 깨가지고 제가 말이 함부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때 저희들이 하는 일에 탄력이 붙고 힘이 생겨서 추진이 돼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라든 전화 우리 문화원으로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채택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오태환 어령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령문화원 성수현 원장님과 우리 이순리 국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셨던 우리 이순리 국장님께 제가 박수 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편의를 저렇게 애써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주의 그 운영위원님들 몇 분 나와 계시는데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 2분 계십니까? 아까 다른 분들도 저쪽에 저 김영건 박사님, 세 분 계시네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분들 자기 동네 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4차 학술 발표대회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 발표한 왜 하는 그 당위성을 이제 찾는 그런 학술 발표였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말씀된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논의를 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컨텐츠란 말을 썼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국어 학술 발표회를 하면서도 외래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글날이라서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말만 가지고 말을 할기라고 그랬는데 그날 하필이면 인터뷰 요청이 있었어요. 인터뷰라고 합니다. 대답이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 그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말로만 답을 할기라고 그러다가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외래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이러한 그 박물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해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역 예산이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령군과 군의회, 경상남도 의회를 어떻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성원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 진종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의령에 국립국어사진박물관이 건립되고 우리말과 우리 글이 UN 공용어로까지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거 있죠?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24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립국어사진박물관의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계리를 다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하시면 자리에서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국립국어사진박물관이라고 선창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손을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세우자를 3번 연창을 하시면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대통령실과 국회, 대한민국 정부까지 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세우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